자,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응시배 일본 19년의 기다림이에요. 2005년에 장시 구단이요, LG배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 뒤에 뭔가 일본 바둑이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일본의 우승이 뚝 끊겼어요. 하지만 일본의 그 19년의 긴 기다림이 이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치리 키리오 구단이 지금 응시배 결승에 진출했죠. 그래서 중국 쉐커 구단이랑 두고 있는데 이치리 키리오 구단이 2대0으로 딱 한 판만 더 이기면 3대0으로 그냥 우승이에요. 우승 직전까지 지금 왔고요. 참고로 이치리 키리오 구단이 쉐커 구단한테요, 이 응시배 전에 총 4판을 뒀어요. 근데 4전 4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완전히 열세였거든요. 그럼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저 상대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응시배 전에요, 그 전 대회에서 준결승에서 만났었어요. 셰커 선수랑 심지어. 근데 그것도 다 지면서 그때 결승 진출을 또 못했죠. 굉장히 이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와, 이치리키로 구단이 2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결승 1국에서는요, 이치리키로 선수가 신들린 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국에서는요, 정말 멋진 그 끼움의 묘수를 터뜨리면서 그 당시에 이치리키로 선수가 승률이 5%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승률이 떨어진 바둑을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시간을 다 쓰고 벌점까지 받아가면서 얻어낸 집념의 승리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본 반응이 어떤지 한번 긁어왔는데, 오이탄 해설회에서 이치리키 선생님 티셔츠를 입고 응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엄청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치리키 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비록 먼 곳에 있지만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런 이제 격한 응원의 댓글들이 정말 가득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도 한국 선수가 결승에 19년 만에 올라가서 이제 우승하기 직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응원을 하겠죠. 반면에 쓰디쓴 패배를 맛본 대역전패를 당한 중국의 셰커 선수. 중국 팬들 반응입니다. 싸우지 않으니 화가 치밀고 바둑을 지니 슬프다. 상대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야. 와, 이렇게도 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댓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체커 선수는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고, 이치리키로 선수는 아직 우승을 하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지금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이미. 근데 사실 여러분 이치리키로 구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아마도 이름은 좀 들어본 적이 있고 이치리키로의 바둑을 본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이 선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왜냐면 세계대회 우승을 한 적이 메이저 세계대회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치리키로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이 선수는요 완전 금수저예요. 일본의 금수저, 그리고 엄친아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한번 가보면은요, 이치리키료 구단 1997년생으로요 만 27살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원 소속 한국 프로기사인 송광복 구단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입단은 2010년에 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가,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이요 각자 자신의 기풍이 있잖아요. 그쵸? 자신의 기풍이 있는데 이치리키료의 바둑 기풍은 일단 난전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딱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닌자 바둑이라고 불리는데요. 캐릭터도 확실하죠. 닌자 바둑. 이치리키료의 이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바둑 기사로서의 이력을 보면은 현재까지요 무려 누적 우승 경력이 23회예요. 23회. 일본에서는요 이치리키료 선수를 지금 사실상 1인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치리키료 그리고 이야마 유타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치리키료 선수가 무려 23번의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 타이틀 어마어마해요. 기성, 혼인보, 천원, 아함동산배, NHK배, 테이케이배 준영전, 이런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예전에 딴 거 말고 그거 하면은 더 많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이치리키로 선수가 와세다 대학 사회학 학사를 땄어요. 와세다 대학, 일본 최고의 대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둑, 학업, 겸업까지 모두 이뤄낸 엄친아 기사예요. 아니,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뭐 바둑기사로서 탑을 찍는다든지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와세다 대학,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치리키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소화해 나가고 있고, 자, 일단은요, 이치리키로가 왜 와세다까지 갔냐면, 이 집안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도호쿠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신문인 카호쿠 신보가 있어요. 여기에 사장님이 아버지입니다. 사장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이치리키로는 TBS 테레비 쪽에 도호쿠 방송도 경영하는 이치리키 가문의 후계자인 거예요. 이제 후계자기 때문에 이 신문사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 사회학을 가서 공부한 거죠. 자, 그리고 금수저 가문의 자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않고 와세다 대학을 들어갑니다. 사실요, 커제 구단도 중국에 입학했잖아요. 대학 입학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기사들이 대학을 많이 갔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둑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그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바둑 두느라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수능으로 다이다이 뜨면은 뭐 거의 뭐 9등급 맞겠죠, 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치리키로 구단은 특기자 전형 말고요, 정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수능 같은 거겠죠. 이거를 통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막 솔직히 엄청난 천재 같아요. 엄청난 수재고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고 공부 머리도 있는데 바둑 머리도 바둑 재능도 완전 뛰어난 거죠. 그리고 이치리키로 같은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일본의 탑을 먹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신진서 구단이랑 같이 시작하고 바둑으로 떴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이 재능은요 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기사가 사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명문대를 가는 기사는 있어요. 그렇죠. 뭐 고려대, 서울대 간 기사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탑을 찍지는 않거든요, 사실. 와세다 대학을 다닐 때도요, 프로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기사 활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후계자 수업도 다 받으면서 대학 생활까지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이치리키로 구단 자체가요, 엄청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하는데, 노력하는 재능 플러스 공부 재능, 바둑 재능까지 다 갖췄으니까 뭐 최고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소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와세다에 가가지고 솔직히 한 번 정도 빠질만 한데 대학 수업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요, 평균 학점을 얼마나 받았냐면 3점 중후반으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그 수석 졸업은 아닌데요. 그래도 요거를 다 해가면서도 대학을 다녔는데 3점 중후반 나왔다.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요, 이치리키로가 사실 또 워낙 유명할 거 아니에요. 바둑기사이기도 하고 뭐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명문가에. 그래서 이치리키로한테 이 학교에서 졸업식에서 특별 연설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치리키로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도 소양을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본인 스스로 본업과 학업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특혜 안 받았어.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고, 나는 바둑도 열심히 하고, 당신들도 바둑기사로서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치리키로 사기캐예요. 이치리키는 사기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 와세다 대학 졸업 후에 가호쿠 신보 도쿄 지사에 들어가서 신문기자 활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겠죠. 또 프로기사로서 시합을 계속 둬요. 자,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이치리키로 와세다 대학 갔고 후계자 이제 될 거고 알겠는데 바둑기사로서의 그러면은 뭘 했냐, 업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2010년에 입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크게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우승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신예 대회 있죠. 전 세계 그 한중일 신예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을 한 거라서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농심배에서 3연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농심배 다 아시죠? 한중일 바둑 삼국지라 불리는 이 농심배에서요 3연승을 거두고, 그리고 2016년에 농심배 선봉으로 출전해가지고요 이세돌 구단을 그냥 꺾어버립니다.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리고 중국의 강자죠, 판팅이까지 꺾으면서 2연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해요. 저도 그때 이치리코 선수의 그 농심배 대국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했을 때 그때 이제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해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바둑 탑5 안에 들면서 서울대 간 거죠. 솔직히 그런 기사 없잖아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 없거든요. 뭐 대학 자체를 안 가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요, 여러분. 일본의 1인자 기억하시나요? 2016년 정도에 야마시타 게이고 구단이라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야마시타 게이고 구단을 꺾고요, 천원전 도전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전에서 이야마 유타 선수랑 만났는데 그때는 1대3으로 져서 타이틀까지는 못 땄어요. 근데 도전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뭐 일본 용성전에서 이야마 유타를 꺾습니다. 꺾고 우승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2017년, 18년 이야마 유타한테 왕자전에서 거기서 이제 0대3으로 지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게 세계대회 보면은요, LG배에서 강동윤 선수, 한국의 강동윤 선수한테 16강에서 져서 탈락, 국수 300배 16강에서 박정환한테 져서 탈락, 그리고 뭐 간간히 일본 대회인 아함 동산배 그리고 용성전을 우승을 하기는 해요. 근데 세계 무대에서는 뭐 그렇게 활약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뭐 우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대회에서는 뭐 성적이 안 나요. 근데 일본 선수가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뭐 2019년도에 NHK 이때도 이야마 유타를 꺾고 우승합니다. 아, 그리고 이때 커제를 만나요. 커제를 어디서 만나냐면 한중일 용성전에서 커제 구단을 꺾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커제가 패자조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커제한테 또 져가지고 준우승에 머무르고요. 근데 이때부터 한 번씩 정상급 선수들을 이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내기는 했는데 근데 그냥 한 방 날리고 뭐 크게 빵 폭발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20년대로 들어옵니다. 이때 하네 나오키 구단 여러분 아시나요? 하네 나오키를 상대로 기성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7대 기전에서 모두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일본에는요, 그 유명한 7대 기전이 있거든요. 뭐 기성, 혼인, 뭐 명인 등등등등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씩 다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일본 바둑 그러니까 최고에 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진짜 잘 나가. 근데 세계대회를 나가는데 신진서 구단한테 농심배에서 지고요, LG배에서 지고요, 신진서 구단한테만 지는 게 아니에요. 변상 1등 한중 강자들한테 계속 그냥 막히는 거예요. 삼성화재배에서 최정 구단한테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16강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치리키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치리키로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에 또 응시배 결승에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대만 선수들이 한국의 뭐 신진서 구단도 이기고 막 이렇게 우승하게 된 거는 인공지능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선생님들, 나보다 잘 두는 기사들이 예전에는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분들한테 막 한 수라도 배우기 위해서 같이 연구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키면은 선생님이 바로 있기 때문에 좀 유럽 선수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이치리키료 구단이 기성전 도전기에서요, 이야마 유타에게 4대3으로 타이틀 따면서 무려 기성전에서 3연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NHK에서는요, 시바노 도라마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지금 3명이 딱 베스트 3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치리키로랑 이야마 유타 그리고 이 시바노 도라마루 네,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NHK에서 이 시바노 도라마루를 때려 눕히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시배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근데 응시배 결승 뚜껑 딱 까기 전에 누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셰커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치리키료가 진짜 집념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장고도 엄청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응시배를 보면은 셰커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좀 솔직히 경솔하기는 했어요. 너무 빨리 두고. 근데 여기는 진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거를 쏟아붓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면은 또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셰커가 이제 준우승 경험도 있고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이제 막 2대 0으로 좀 이기고 있어요. 이번에 이치리키료의 응시배 효과로요, 일본 바둑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일본에요,
제가 듣기로는요, 일본이 바둑 최강국이었잖아요. 한국 기사들이 일본에 가서 바둑 유학을 갔었죠. 뭐 조은현 구단 그때 시절에 특히 가가지고 바둑을 배웠어요. 한국은 바둑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무시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일본의 친구들이 한국 도장으로 와서 공부를 해요. 스미레 선수만 보더라도 한국이 바둑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또 스파링을 하고 있죠. 일본의 그 공개 해설장을 가면은요, 새하얗대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새하얀 그 백발에 어르신분들만 거기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층의 유입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 바둑이 굉장히 침체기였어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면은요, 한국이 19년 동안 세계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완전 1년만 우승을 못해도 이거는 위기예요. 한국 바둑 위기. 이런 뉴스 나겠죠. 한국 바둑 이제 끝났다. 일본도요, 제일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한국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19년이 지났어.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기 직전이야. 진짜 가슴 벅차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이렇게 최근에 응시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치리키로 구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댓글 반응을 또 보더라도요, 이치리키로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치리키로 선수 응원하거든요. 이치리키로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일본에서도 바둑대회를 더 많이 만들고, 지금 세계대회 일본에서 하는 게 있나요? 후지집에도 없앴잖아요. 아니 우리가 맨날 개최하는데 맨날 우승하는 거는 한국, 중국이야. 솔직히 저 같아도 좀 속 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없앴는데 이제 이치리키로가 우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본에서도 바둑 붐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